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이죠, 수도권 빌라가 낫냐, 지방 아파트가 낫냐. 이거 진짜 항상 이제 비교하는, 사실 정답은 그거예요. 더 싸게 살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고, 그게 수도권 빌라냐 지방 아파트냐, 이게 단순히 뭘 더 싸게 살 수 있다 일반화할 수는 없죠. 다양한 조건들이 또 있으니까 물건마다. 그렇긴 한데 최대한 장단점 위주로 해서 보시는 분들이 좀 비교 정도는 될 수 있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지방 빌라도 한번 껴볼 수 있을까요? 지방 빌라는 제가 할 수 있는데 조건이 되도록이면 이제 본인이 그 지방을 잘 아는 분이셨으면 좋겠어.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지방 아파트까지는 할 수 있어도 지방 빌라는 저도 사실 좀 두려움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역을 잘 모르고 수요 자체도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좀 떨어질 거고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수가 빠지고 세대수가 줄어들면 다세대 주택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적극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수도권 빌라랑 지방 아파트는 비교할 만한데 그쵸. 약간 3단계 밑에 느낌? 맞아요. 왜냐하면 소액으로 하면 우리가 보통 4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 돈으로 지방 아파트도 볼 게 많거든요. 굳이 뭐 더 내려가서 지방에 다세대까지 봐야 되나 하면은 차라리 그냥 아파트 1억 이하도 많으니까 나홀로 아파트 정도를 보면 좋지 빌라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빌라를 할 필요도 없고 심리적으로도 같은 돈을 놓고 아파트를 할 수 있으면 아파트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수도권은 아파트가 소액으로 안 되니까 지방 아파트를 보는 것이지 지방에 다세대까지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내가 거기에 거주하고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수도권 빌라와 지방 아파트를 한번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상황에 따라서 나눠보자면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몸담고 있는 그 지역, 그리고 회사, 보통 여기를 왔다 갔다 하실 거잖아요. 어쨌든 경매라는 것도 임장을 한번 가보고 입찰을 하려면 그 지역을 또 한 번 가야 되는데 그게 되게 큰 부담인 분들도 있거든요. 진짜 한 달에 한 번 휴가 내서 입찰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지방까지 시간 내서 가긴 힘들어요. 회사 다니면서 본업이 너무 바쁘고 거주지가 수도권 안에 있어. 그럼 저는 수도권 빌라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물리적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고 본업이 있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수도권 안쪽에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은 무조건 수도권 빌라냐? 그건 아니고 이제 저는 소액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사는 지역이 수도권이고 투자금이 뭐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이하다 라고 하면은 수도권 안에 있는 빌라 중에서 감정가 2억 이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가 2억 이하에서 PD님께도 추천드렸던 것처럼 공시지가 자체는 1억이 넘는 거, 그래야 경쟁률이 또 낮아지니까. 근데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고 휴가를 좀 낼 수 있고 수도권은 경쟁이 너무 심해서 좀 더 경쟁이 낮은 지역을 보고 싶다. 소액 중에서 내가 빌라인 건 너무 불안하고 아파트를 하고 싶다. 근데 난 4천만 원밖에 없어. 이러면 수도권에 아파트 할 수 없어요. 4천만 원으로. 지역을 좀 더 멀리 가는 겁니다. 수도권 안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범위의 지방들이 있거든요. 1시간 반 이내로 충주 쪽을 간다던가 청주를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범위를 수도권 밖으로 해서 아파트를 보시면 4천만 원 이하로도 충분히 투자 가능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대신 조건은 입찰까지 포함해서 한 2번, 3번 정도는 가셔야 되니까 그런 정도의 여유는 좀 있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회사가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휴가 내는 게 좀 자유로웠고, 그리고 시간을 좀 약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출근 시간을 좀 조율할 수도 있었고. 이런 분들은 사실 수도권에 너무 얽매여 있기보단 경쟁률이 좀 낮은 지방 쪽을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수도권 빌라랑 지방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네. 경쟁률은 어때요? 수도권 빌라가 훨씬 더 높습니다. 진짜? 예, 빌라라는 선입견이 예전보다 많이 없어졌고 수도권에 내가 대지 지분을 갖는다는 의미가 크고, 어쨌든 수도권은 각 지에서 와서 올라와서 입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반대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가서 투자하는 거는 적거든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다 수도권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수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깃발을 꽂으려고 하지 지방을 가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수도권 빌라가 더 뭔가 더 가치 있어 보이거든요. 더 안전하게 느껴진다고 네, 해야 되나? 안전성과 가치를 본다면 수도권이 훨씬 더 높죠. 빌라가 낫다. 그쵸. 수도권의 빌라가 지방 아파트보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단순히 지금 시점에서 더 싸게 사는 거, 더 싸게 사는 폭은 지방 아파트가 더 큰다는 거예요. 경쟁률도 낮고 보는 사람 자체가 적기 때문에. 경매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올라갈 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더 많이 싸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특히나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단타 매도를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게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지금 시점에 더 싸게 사는 게 중요하지. 왜냐면 단타니까 앞으로 오를 건 의미가 없어요. 단타를 보시는 분들은 사실 수도권보다는 지방 아파트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 경쟁
고객률이 더 낮고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수도권 빌라 낙찰 사례, 입찰 인원수, 지방 아파트의 입찰 인원수 비교해보시면 확 체감이 될 겁니다. 저희 앞에 걸어놓은 사례들 있잖아요. 네. 지방 아파트의 차익이 되게 크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방 아파트라고 거기에 사람이 안 살고 이런 게 또 아니고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의 수요가 있고, 제가 단기 매도한 그 아파트도 군산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사갈 집을 알아보다가 경매 때문에 싸게 나오니까, 매매로도 싸게 나오니까 그냥 매매로 취득을 하신 분이거든요. 거기 토창민 같은 분, 그런 분들의 수요가 있어서 우리는 경매로 입찰해서 싸게 사고 그거를 시세보다 약간 더 싼 금매 가격으로 팔아도 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투자금 회수한다는 게 전세 세팅을 하거나 단타 매도. 근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사실 단타 매도는 오히려 지방 아파트가 더 잘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실수요자가 있거든요. 아무리 수도권의 빌라라고 해도 빌라라는 선입견 때문에 빌라라는 데는 빌려서 오시는 손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매매가 약간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지방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했을 때 그 지방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냥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지방이라는 단어를 붙였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사는 데 있는 아파트, 좋은 아파트거든요. 그 수요가 꽤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빌라보다는 아무래도 아파트의 매도가 더 쉽다라는 겁니다. 전세를 놓고 봤을 때 뭐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전세로 들어오시는 분은 빌려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없거든요.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를 매매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방 아파트가 더 빨리 팔리는 것 같고, 전세 세팅을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빌라든 지방 아파트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 느낌. 수도권 빌라의 장단점, 지방 아파트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수도권 빌라는 수도권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수도권은 영원하죠. 정말 장기로 끌고 가도 괜찮아요. 10년 그 이상으로 보유해도 땅 가격 자체가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이 투자는 사실 장기 투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건 아파트건 수도권에 어쨌든 대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장기 투자를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 장기 투자로 생각할 수 있는 거가 땅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자리들이 아무래도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수요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게 뭐 매매 수요든 임차 수요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건물 노후가 관리가 좀 미흡할 수 있죠. 아파트에 뭐 관리단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빌라라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동안 좀 불안한 마음,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고, 편견이라는 것 때문에 어쨌든 가치 상승이 아파트보다는 좀 더딜 수밖에는 없다. 자, 그러면 지방 아파트는 어떤 장점이 있냐? 수도권 빌라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방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뭐 먹여 살리고 있는 포항의 뭐 포스코 이런 회사들이 만약에 뭐 5년 뒤에 6년 뒤에 뭐 철수를 할지 모르잖아요. 외부 요인에 의해서 그 지역이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아파트가 진짜 공실이 날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인구 고령화, 출산율 저하 이런 거에 직격탄을 맞는 건 사실 수도권보다는 지방이거든요.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여전한 수요를 갖추고 있는가는 물음표일 것 같아요. 수도권보다는 장기 투자 안정성이 확실히 떨어지죠. 지방 아파트를 추천드렸던 건 단타 목적,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파는 시점을 맞출 수 있게 인구수도 체크를 해야 되지만 공급량도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정말 수도권의 공급량이 많은 거랑 지방의 공급량이 많은 거는 타격의 정도가 몇 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단기 투자 목적으로 지금 싸게 사서 그 내가 본 만큼만 먹고 매도를 하셔라 라는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단점 또 하나 있는 게, 그 지역에 사는 분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거리 부담이 있겠죠. 문제 생겼을 때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공인중개사에 많이 위임을 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입찰하기 전까지는 입찰장에 가고 임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 또 단점이 있겠네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